중국 경제 산업 트렌드 이야기하는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중국이 요즘 사실 핫하진 않죠. 그러나 중국의 움직임을 투자자는 잘 지켜봐야 합니다. 여러 규제 리스크에 이어서 또 최근에는 이제 공동 부유라는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함께 부유, 유자도 이제 넉넉할 유자거든요. 함께 잘 사는 공동 부유인데 이게 간단한 단어가 아닙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중국은 뭐 여러 리스크들이 있는데 뭐 어제는 또 청소년들 게임 못하게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날 시진핑 주석이 핵심 간부들과 한 회의가 중요한 회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 회의와 함께 어떤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까? 네, 여기에서 중앙재경회의가 열렸는데요. 상무위원 7명뿐만 아니라 장관급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가 주목이 됐던 것은 지난 8월 초에 열렸던 베이다오 회의에서 3일간 집중 논의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윤곽이 여기서 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핵심은 2049년까지 중국 국민 전체를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생활까지도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덩샤오핑의 선불원 대신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180도 바꾸겠다는 거고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기업들은 앞으로 고수익을 쫓지 말고 부를 사회에 환원하라. 그리고 소득 분배 질서를 세우겠다는 얘기인데요. 결국 앞으로 정책의 모든 우선순위는 부자들을 털어서 빈곤층 구제에 쓰고 격차 확대에 따른 인민들의 불만의 화살을 빅테크 기업에 돌려서 위기에 빠진 공산당의 집권에 힘을 보태겠다는 속내로 읽혀집니다. 원래 사회주의 국가는 성장보다는 분배가 우선시하는 경제체제가 맞죠. 그러나 말씀하신 덩샤오핑의 선불원, 일단 경제 부강 이후에 최근에 근데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 분배로 태도를 바꾸는 이유는 중국의 분배 상황이 좋지 않아서입니까? 아니면 역시나 시진핑의 또 장기 집권을 위한 과정입니까? 어떤 겁니까? 네,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인민들 같은 경우에 부유층 한 1억 명 정도만 잘 살고 있고요. 나머지 13억 인구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거죠. 소위 말해서 소수 1% 부자가 중국 전체 부의 30%를 독점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통계 자체는 늘 물타기를 해왔기 때문에 데이터에 대한 신빙성이 떨어지는데요. 아무래도 원안을 보면 더 악화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중국인들의 생활 수준 격차를 보는 지니지수를 하고 있는데요. 소득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0이면은 완전 평등이고요. 1에 가까우면은 완전 불평등을 뜻하는데 현재 2019년 기준으로 해서 0.465까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사회적 혼란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경계선이죠. 0.4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소득층이 직업을 잃고 수입도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진위계수는 0.5를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중국 곳곳에서 불만이 섞인 젊은 층들 그리고 저소득층의 대규모 시위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돈을 뺏어서 나눠줌에 따라서 대의를 위해서 친족도 멸한다는 대의 멸친이라는 쇼를 함께 보여준다면 중국 국민들, 인민들 같은 경우는 시진핑의 상기 임기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속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공동 부유입니다. 함께 부유해지고 잘 사는 넉넉한 사회인데 그러다 보면 뭐 국영기업이나 대기업이나 IT 기업 몰려있는 상하이라든지 베이징이라든지 뭐 광저우 이런 쪽을 좀 옥죄할 것 같은데 이런 정책을 먼저 지금 시작한 곳이 저장성이라면서요. 저장성은 어떤 의미죠? 네, 저장성은 그 민영 기업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관의 결탁이 아주 심한 곳입니다. 중국 안에서는 당신의 돈으로 내 권력을 써서 함께 부자가 되자는 정경 동맹의 효시가 이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최근 항저우시의 서기죠. 저우장룡 같은 경우에는 차관급인데
부패 문제로 낙마된 이후에 2만 5천 명에 달하는 그 항저우시의 현지 관리들이 조사를 받고 있고요. 고위직뿐만 아니라 하위직까지 지금 그 감찰단이 들어와서 탈탈 지금 털고 있다고 합니다.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저장성에 당소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의 본산인데요. 이곳에 칼을 대면서 자신도 아프겠지만 아무래도 살을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정적인 상하이방의 돈치를 갈 수 있는 알리바바, 텐센트, 디지신 같은 빅테크 기업을 이제 자신의 살을 주면서 이쪽을 제거하려는 움직임이 이제부터 본격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경제적 이유도 있고 정치적 배경도 있고 참 그렇습니다. 근데 기업가나 뭐 부패 관료들은 이해가 되는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연예인들이 유명 연예인들이 뭐 느닷없이 사라지거나 뭐 SNS를 계정을 지우고 뭐 이런 얘기가 계속 있는데요. 연예인들까지 이렇게 압박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를 지켜내는 정신문화 체계를 세우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과거 문화혁명 당시에 홍위병들이 반동 분자에 고깔 모자를 씌운 것처럼 인지도가 아주 높은 연예인만 골라서 시범 케이스로 타격을 주면은 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선호하는 인민뿐만 아니라 부자, 기업가에도 시위 효과가 아주 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 엑소 멤버인 그 우이팡 같은 경우를 구속시켰고요. 또 적벽대전에 출연했던 여자 주인공인 자오웨이, 그리고 톱스타인 그 여배우죠. 장상 같은 경우는 탈세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연예계에서 숙청한 것도 이런 큰 그림의 일환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연예인의 숙청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이는 근거는 법 위반뿐만 아니라 당국이 그어놓은 도덕적 레드라인을 넘어간 연예인, 감독, 작가, 문화가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 청산 작업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스타들이 음악에서 사라지는 종말을 맞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와, 살벌합니다. 한 번 찍히면 그냥 완전히 연예 활동을 조금 쉬는 것 자체가 아니라 탈탈 털리는 분위기인데요. 자오웨이는 적벽대전이라는 영화에도 나왔던 배우인데 지금 뭐 프랑스로의 도피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뭐 자오웨이를 주목하는 게 아니라 자오웨이를 이렇게 옥죄하는 이유도 뒤에 또 추론할 수 있는 배경이 좀 있다면서요. 네, 뭐 자유웨이 같은 경우는 중국에 미운 털이 박힌 것은 남편 황여우롱이 그 마인과 아주 각별한 친분을 쌓았습니다. 상하이방의 지갑이라고 불리다가 숙청당한 민탱그룹의 샤오젠화와도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요. 또 여기에 투자를 해서 자오웨이가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탱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방의 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쩡쩡이라든지 그리고 그 장쩌민의 그 후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은 중국인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던 사실인데요. 이제 이 때문에 자오웨이의 절친이라고 할 수 있는 중화권 톱 가수죠. 왕페이, 그리고 자오웨이의 동창인 황시오민 같은 경우에도 자신에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함께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서 모두 내렸고요. 이미 또 종족도 감췄습니다. 아무래도 당국의 시범 케이스에 걸리면 끝장나기 때문에 서로들 지금 몸조심하느라고 아무래도 기업인들뿐만 아니라 연예인들까지 지금 상당히 좀 전전긍긍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중국 본토 연예인들은 뭐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뭐 대만에서 활동하는 또 국내에서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로 이제 들어와 있는 대만 연예인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께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한 것인지. 왜냐하면 이게 국내 엔터업계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지금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그 연예인 타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뭐 자유주의적인 사상을 담은 영화라든지 음악, 작가뿐만 아니라 대만이라든지 홍콩의 그 민주화 시 그리고 국경적 축하를 했던 경험이 있었던 뉴조카,
주윤발, 양조위 같은 경우에도 이미 퇴출이 된 상태입니다. 이 밖에도 신세대 스타들이죠. 리렌즈, 루이페이, 왕용, 그리고 판 웨이버 같은 경우에도 한 번 걸리면 끝나기 때문에 상당히 몸조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진핑의 동북공정이라든지 문화공정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사 왜곡을 넘어서 K-팝이나 K-컨텐츠에 대해서 중국 내 유통, 공연을 좀 계속 막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중국 영화나 문화계가 한순간에 그 암흑세계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나라의 문화나 영화, K-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의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대표적인 그 문화 상품으로 콘텐츠로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편으로는 역지사지로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그 K-팝이나 K-문화 콘텐츠들이 앞으로 아시아권에서 계속 승승장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동부유론 얘기를 앞서 꺼냈으니까요. 시진핑 주석이 표방하고 있는 공동부유론의 전망, 미래 어떨지 소장님 생각 듣고 싶네요. 네, 시진핑의 공동부유는 신조가 아닙니다. 마오쩌둥 때 나왔던 이야기고요. 마오쩌둥 때 보면은 공동부유를 내면서 아무래도 집단 농장화도 시켰고요. 철강 생산을 영국을 추월하겠다는 목표로 내걸었지만 결국 1958년 대약진 운동이 벌어지면서 경제가 파탄이 났고 4천만 명이 굶어 죽는 3년 대기근을 낳습니다. 공동 부유가 진행이 되면요. 이제 앞으로 시장 경제 대신 마오쩌둥식 사회주의만 남는 경제 체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고소득자,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수탈을 당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 경제의 활력 저하가 찾아올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R&D 투자 위축, 또 생산성 감소, 또 실업자 증가, 소득 감소로 마오쩌둥 시대로 중국이 급격히 퇴보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런 그 정치적 수단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자산 몰수뿐만 아니라 기부금 감료, 벌금 남발에 따라서 아무래도 서로가 조심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차이나TV 오늘은 중국 경제 사항들 공동부유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최근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내자로 된 정책들 표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의미를 좀 깊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게 또 한자가 뭘 의미하는 건지 이런 걸 파악해 보시다 보면 투자의 빅픽처가 그려질 겁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